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리고 개혁안 마련에 시동을 걸면서 향후 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공공기관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던 기관이 어떻게 수많은 비리와 특혜 그리고 부실 시공 문제로 신뢰를 잃었을까요?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먼저 LH가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LH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주요 업무는 신도시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사업까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이에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LH는 국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기관이라기보다 자기들 배를 불리는 기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오늘은 LH에 대해서 나쁜 꼬리표가 붙은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시간은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3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광명 시흥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땅은 총 23,000제곱미터, 약 7,000평 규모입니다. 금액으로는 1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모두 신도시 개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 국민들은 엄청 분노했습니다. 아니, 집 없는 서민들은 평생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데 공기업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수십억 원을 챙기고 있었다? 이 문제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즉각적인 수사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기 사건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세상에 공기업 직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챙기는 건지 진짜 열받을 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정부는 LH5법을 포함한 개혁안을 추진합니다. 직원들의 토지 거래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 재산 등록을 강제했습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적 발시에는 봐주는 거 없이 곧바로 회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법 몇 개 고친다고 이게 바뀌어? 라고 하면서 회의감이 커진 거죠.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LH 신뢰 추락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토기 투지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공정해야 될 감리 입찰 과정에서도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2024년 검찰은 LH 감리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무려 17개 감리업체가 참여했고 직원과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총 68명이 기소됐습니다. 불법 수주액은 5,7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담합 방식은 생각보다 치밀했는데요. 관련 업체들끼리 입찰 전에 점수를 짜맞추고 심사위원한테는 뇌물을 건네고 뇌물의 종류를 보면 현금, 향응, 골프, 접대, 가족들 병원비까지 대신 내줬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제안서에 자기네들끼리만 알아보게 특정 문구를 넣어서 이 업체에 점수를 줘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리가 누적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실력이 아닌 로비로 선정된 업체가 감리를 받겠죠. 결국 건설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2025년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수와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건 관행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진짜 열받죠. 아무튼 이 사건은 LH 내부뿐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비리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건설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2023년 여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지거든요.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이 빠진 상태로 시공된 아파트가 발견된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5개 단지가 부실 시공 의혹 대상에 올랐습니다. 뭐가 어찌됐건 안전한 국민 삶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입주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사라졌다니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LH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죠. 이 사건은 이익을 위해 안전을 희생한 결과였습니다. 입찰 비리와 부실감리, 내부 관리 부실이 겹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징계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LH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총 265건에 달했습니다. 2018년 32건, 2019년 35건, 2020년 35건. 근데 2021년 투기 사건이 불거진 해에는 무려 9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68건이 이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LH 내부에는 이미 비리와 특권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겁니다. LH 직원들은 공기업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사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일단 뒤로 밀리고 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내부 문화가 이어진 겁니다. 결국 문제는 제도의 부족이 아니라 조직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개혁 조치와 어떤 것들이 과제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부와 LH는 여러 개혁 조치를 내놨습니다. 토지거래 사전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 직원, 가족재산 등록, 준법 감시관 제도. 겉보기에는 강력하고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준법 감시관 제도는 2년 동안 단 한 건의 비리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감시와 투명한 공개 시스템이 없이는
개혁에는 내부 자정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LH 개혁의 핵심은 제도뿐 아니라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외부 독립감사, 시민감시단, 내부 고발자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LH가 지난 10년간 보여준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감리비리, 부실 시공, 끊이지 않는 징계, 공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무너진 걸 다시 세울 수 있느냐거든요. LH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기관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내가 LH 직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LH 개혁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청자들과 함께 공감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